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소장이 이제 접수가 되고 법원에서 당사자인 피고에게 송달이 되고, 그 다음에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공방을 거쳐서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원고가 이제 소장을 접수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그 소장에 대한 어떤 그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심사를 한 후에 후에 상대방 피고에게 송달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그 송달 절차를 취하기까지 접수된 날로부터 약 한 일주일, 한 7일 정도 후에 상대방 피고에게 송달 절차가 이제 개시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소장을 보내면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그런 안내 문헌을 같이 포함시켜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피고 측에서 그걸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이제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겠지만, 그 30일이라는 것은 불변 기일이 아닙니다. 임의 기일이기 때문에 피고가 꼭 그 30일을 지키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은 법원이 지정한 그 기일을 꼭 지켜주시는 것이 법원으로부터 미움을 좀 덜 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답변서가 제출이 되면 이제 법원에서 적정한 시점에 변론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 변론 기일은 대개는 접수일로부터 한 3개월 정도 후에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지정된다고 보면 무난하겠습니다. 물론 조금 더 당겨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사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변론 기일이 지정이 되고 나면 서로의 주장 사실에 대해서 준비 서면이란 타이틀을 가진 문서로 공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서로 이제 원고와 피고가 쌍방 서로의 주장에 대해서 다툼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법원 재판부는 결국 이제 어느 쪽에, 물론 법적인 다툼도 있겠지만 증거가 그 주장 사실을 또 피고 측에서 반박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어느 쪽이 더 우세한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사재판을 증거재판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증거가 부실한 쪽에서 불리한 그런 그 판결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간혹은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보면 증거를 아주 잘 갖추어서, 사실에 맞게 그렇게 잘 갖추어서 재판을 진행해서 성소하고 또 그 결론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드물게는 진실에 반하는 문서, 진실에 반하는 증거를 갖추어서 법원을 속여서 진실에 반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간혹은 있습니다. 결국 법원과 상대방을 속인 거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간혹은 드물게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수차례 이제 변론 공방을 거치고 나면 법원에서 이제 결심이라는 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심이라는 용어는 그 재판을 공방을 마무리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결심이 되고 난 후에 제출된 문서, 증거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부여되지 못합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서 결심이 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서나 증거는 반드시 결심 전에 법원에 제출을 해서 판결 선고에
도움을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판결이 이제 선고되는 날을 지정하는 그 기일이 결심 기일이라 그러죠. 변론기일, 결심 변론기일이에서 이제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을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 달 뒤에 지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결심 기일에 뭐 일주일 또는 2주 정도 후에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도 사안에 따라서 뭐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판결을 받고 나서 민사 사건인 경우에는 14일 이내, 수령한 날로부터, 다음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그래서 14일 이내에 상소라 그래요. 상소할 수 있는 그 기한을 14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돼요. 항소장은 원심 법원, 그러니까 그 1심 재판을 진행한 법원에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불변기한, 그러니까 항소나 상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